안녕하세요. 아이라스크 연구실 석사과정 유현우입니다. 네,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로보테라 논 컨텍스트 프릭션 센싱 비아 서브테라 헤르츠 퍼셉션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로봇이 사물을 만지기도 전에 멀리서 무선 신호와 카메라만으로 표면의 마찰력을 정확히 알아내는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2025년 ACM (Embedded Network Sensor System)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나름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이네요. 먼저 논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테라헤르츠가 무엇이고 COF 마찰 계수가 무엇인지입니다. 먼저 테라헤르츠에 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1Hz를 기준으로 1000Hz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킬로헤르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미터가 1000개 모이면 킬로미터가 되는 것처럼 헤르츠도 1000개가 모이면 킬로헤르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1000이면 1kHz, 1000 곱하기 1000이면 메가헤르츠,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면 1GHz, 1GHz는 약간 10억 번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또다시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THz가 됩니다. 1THz는 1조 번, 즉 1초에 1조 번 진동하는 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초에 1조 번 진동하는 파동을 말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테라헤르츠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는 COF 마찰 계수입니다. 마찰 계수는 물체와 지면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듯이 반질반질한 얼음에서 박스를 옮기는 거랑 까칠까칠한 카페트에서 박스를 옮기는 것은 미끄러지기 쉬운 정도가 전혀 다르겠죠? 이러한 접촉면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을 바로 우리는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마찰 계수는 기본적으로 뮤로 나타냅니다. 마찰 계수는 클수록 미끄러지기 어렵고 작을수록 미끄러지기가 쉬워진다는 뜻이죠. 또한 식에서 볼 수 있듯이 마찰력은 마찰 계수에 비례하므로 이에 따라 마찰력도 클수록 미끄러지기 어렵고 작을수록 미끄러지기 쉽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에서 마찰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 표면 재질이 다르게 처리된 머그컵이 있어요, 왼쪽에. 위쪽 손잡이 부분은 미끄럽고 바닥 쪽은 거칠어서 마찰이 높습니다. 만약 로봇이 형상이나 무게중심만 보고 미끄러운 윗부분을 잡는다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물체를 놓치기가 쉽게 되겠죠. 하지만 사전에 표면의 마찰 분포 COF를 알 수 있다면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마찰이 높은 바닥 쪽 접촉점을 선택해 파지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겠죠. 음. 기존의 마찰 감지 기술들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좀 직관적인 촉각 센서는 직접 접촉을 해야 하므로 파손 위험이 있는 민감한 물체나 폭발물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플라스틱인지 나무인지 재질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마찰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표면 거치기를 포착할 해상도까지는 잘 없다고 합니다. 딥러닝 방식 역시 처음 보는 물체에 직면하면 일반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세계 최초로 서브테라헤르츠 무선 신호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화면의 전체 시스템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로봇 팔 끝에 엔드 이펙터에 두 가지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위쪽을 보시면 로봇의 3D 카메라가 물체의 이미지를 캡처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이 물체가 플라스틱인지 나무인지 재질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아래쪽을 보시면 서브테라헤르츠 트랜시버가 물체에 무선 신호를 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표면 거칠기를 정밀하게 측정해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의 우측을 보시면 이렇게 각각 얻어낸 재질과 거칠기 정보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마찰계수 COF를 완벽하게 계산해내고 로봇은 이 값을 바탕으로 물체를 떨어뜨리지 않을 최적의 파지 위치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만져보지도 않고 마찰력을 알아내는 완벽한 비접촉 추정 시스템 로보테라를 완성한 거죠.
우선 왼쪽 위에 기존 마찰력 공식을 보면 각 돌기의 곡률 반경을 알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요. 하지만 이 모든 곳의 곡률 반경을 다 계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로봇은 현미경이 없어서 이 값을 직접 잴 수 없기 때문에 무선 신호로 수직 그리고 수평 거치기를 구한 뒤 이를 수학적으로 변환하여 공식 안에 아래 자리에 채워 넣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일일이 다 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럼 도대체 왜 서브테라헤르츠를 사용을 하는 걸까요? 100GHz 이상의 이 전파는 파장이 1mm로 1mm 이하지, 그치? 아주 좀 짧아요, 단위가. 일상 사물의 표현 미세 굴곡의 크기랑 거의 비슷해요. 빛을 쏘면은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이제 마이크로파를 쏘면은 굴곡을 무시하고 반사되지만, 서브테라헤르츠는 이 굴곡들에 부딪히면서 특유의 확산산란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반사되어 돌아온 스펙트럼 안에 표면 거칠기 정보가 이제 살짝 뭐 암호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브테라 헤르츠를 통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직 거칠기 HRMS는 확산 산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확산 산란으로 인해 전위 주파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전위 주파수를 아래에 보이는 레일리 공식에 대입하면은 수직 거칠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평 거칠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에 로봇이 서브테라헤르츠를 작은 스팟의 크기로 쏘는데 이를 조금씩 늘리게 됩니다. 그동안 수직 거칠기를 계속 측정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스팟이 좁아서 측정할 때마다 수직 거칠기 값이 들쑥날쑥 뭐 좀 널뛰는다고 하지만 스팟이 조금씩 넓어져서 전체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이제 산맥처럼 좀 크게 눈에 들어오면은 이 수직 거칠기 값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수직 거칠기 값이 평평하게 일정해지는 순간이 보이죠? 그때 로봇이 비추고 있던 스팟의 크기를 확인을 한다고 해요. 뭐 20mm인지 30mm인지. 그리고 정답진 보정 그래프에 대입을 해서 현재 스팟의 크기를 기준으로 수평 거칠기 LC를 역산을 할 수 있어서 LC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LC는 수평값이죠. 로봇팔에 장착된 3D 카메라가 물체의 이미지를 캡처하면은 윤핵 기반의 합성겁 신경망 CNN이죠. 이 모델의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플라스틱, 뭐 또 여기는 고무,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분할해내며 식별된 재질 정보는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표면의 에너지, 뭐 델타 감마라는 물리량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로보테라는 서브테라 이르츠 센서로 얻은 거칠기, 그리고 카메라로 인식한 체질 정보를 결합해 물체 표면의 가상 3D 모델을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운데 보이는 식, 검은 색깔 그림에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해서 미세돌기의 곡률 반경 RC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은 이 가상 표면에서 그리퍼가 물체를 누르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목표 힘과 표면 반발력이 균형을 이룰 때 마찰력을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평균 마찰 계수 COF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후 다양한 파지 후보를 생성하고 페라리 케니 매트릭스를 통해서 안정성을 평가하여 최적의 파지 위치를 선택한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로보테라는 비접촉적인 방식으로 마찰을 추정하고 가장 안정적인 파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음, 이러한 알고리즘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림 A를 보면은 25 마이크로미터 해상도의 3D 프린터로 거치기를 정밀하게 조작한 14개의 샘플과 다양한 재질의 자연물 샘플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음 오른쪽에 그림 D. 실제 정답지 그라운드 스루를 만들기 위해서 전동식 선형 스테이지와 정밀 게이지로 실제 마찰 계수를 이제 0.01 단위까지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 1을 보는 거 보면 이제 프랑카 에미카 로봇 8에
인텔리 인텔 리얼센스 카메라랑 그 다음에 T-Ray 5000 서브테라헤르츠 트랜시버를 장착해서 완벽하게 통합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했다고 해요. 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 엄청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얘가 측정한 표면 값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좀 돈을 주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프에 보이는 노란 막대는 기존 연구들처럼 거칠기를 무시하고 카메라로 재질만 파악해 마찰력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이 방식은 코팅된 매끄러운 나뭇가지와 거친 참나무 장작의 마찰력을 똑같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무려 45.06%의 심각한 예측 오차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질과 거칠기를 동시에 융합한 로보테라 주황색 막대는 이제 이 한계를 극복하고 정확도를 기존 대비해 거의 50%나 폭발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파란 색깔 막대는 오라클 비전, 연구실 아까 방금 봤던 연구실의 초정밀 3D 현미경으로 표면 거치기를 완벽하게 스캔한 뒤 이제 이 완벽한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넣어가지고 계산한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낼 수 있는 인류상 최고의 정답인 거죠. 그 다음에 좀 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로보테라 주황색이 엄청 비슷하죠? 음, 그냥 주황 색깔은 서브테라 에르츠로 1초 만에 측정한 거칠기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넣어서 나온 마찰 계수인데 성능이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죠. 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물건을 그래서 더 잘 잡는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표면의 마찰 분포가 균일하지 않는 복잡한 물체에서는 30N의 힘으로 파지를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형상만 보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던 기존 방식에 대비 정확한 마찰 지점을 공략한 여기서 말한 시스템은 파지 성공률을 36.7%나 향상시키며 90%에 달하는 안정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음, 여기 B가 그걸 나타내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그림 C 같은 경우에는 표면 마찰이 일정한 공정 물체에서도 성공률이 거의 17%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마찰 계수 추정이 이제 조작 안정성이 얼마나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지 증명해낸 결과죠. 물론 한계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평 거칠기를 재려면은 빈 면적을 충분히 넓혀서 평탄력을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근데 이제 X축에서 보시는 듯이 물체 자체의 직경이 5cm 이하로 너무 작을 경우 빔을 충분히 넓힐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럼 이제 통계적인 오차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하네요, 이 그림처럼. 또한 로봇팔의 위치 제어 오차로 센서의 입사각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표면이 수학적 모델을 따르지 않는 좀 특이한 패턴일 경우 정확도가 감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활용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차세대 6G, 그 다음에 자동차 레이더용으로 개발 중인 초소형 CMOS 기반의 서브테라헤르츠 칩을 도입할 거라고 연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큰 트랜시버를 손가락만한 크기로 경량화하고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접촉 마찰 감지 기술을 로봇팔을 넘어서 사족보행 로봇이나 휴머노이드의 발끝에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로봇이 이제 빙판길이나 진흙을 밟기 전에 미리 마찰을 예측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혁신적인 보행 안정화 기술로 발전을 하고 싶어 하네요. 음. 네, 제가 준비한 온라인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아, 약간 연구실에서 로봇팔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 분야랑 좀 다른 논문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